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모든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공부를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치러지고 1차와 2차를 모두 합격해야만 됩니다. 동일한 날짜에 모든 시험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치러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절대평가로 1차, 2차 모두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 과락이 발생을 하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러나 1차만 합격하고 2차가 불합격이라면 다음 해 응시할 시에 하나요? 1차 시험은 면제가 되고 2차 과목만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2차는 합격인데 1차가 불합격이라면 다음 해에 처음부터 다시 재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1차 시험 과목은 민법과 부동산 합격은 두 과목입니다. 2차 시험 과목은 중개사법과 공법 그리고 공시법과 세법으로 4과목입니다. 저는 지난 시험에서 1차 과목인 민법은 70점, 부동산 학계로는 72.5점, 그리고 2차 과목인 공인중개사법은 70점, 공법은 60점, 공시세법은 65점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락 없이 평균 60점만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올해 공인중개사 합격률이 동차는 11%, 1차만 23%, 2차만 32%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시험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니 지금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가능하면 빨리 취득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와 함께 병행을 했었습니다. 3월에 처음 정보를 구하고 책을 구매를 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에만 거의 일주일 정도 시간을 소비했었습니다. 그만큼 준비 과정과 학습 계획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어떤 책을 구매를 해야 할지,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 할지, 학원에서 직접 등원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나,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하나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공부를 함께 하여야 하는데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등의 고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은 중고로 구매를 해야 할까 아니면 신간으로 구매를 해야 할까, 이와 같은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의 선택은 인터넷 강의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교재 구매를 하면 인터넷 강의는 무료로 수강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대표적인 학습처가 에듀윌, 해커스, 방문각, 메가랜드, 스페셜 레듀, 공인모 등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들을 검색을 한 후에 무료 강의와 무료 교재들을 받아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된 교재와 강의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잘해주는 강사, 나에게 맞는 강사의 선택이 합격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 준비를 하는 수험생은 신간 교재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매년 개정이 되고 대법원의 판례도 매년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문제가 나의 당락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것에, 특히나 배움에 투자를 하는 것에 인색해지면 절대로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공인모를 선택하였고 인강을 통해서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동시에 공부를 해서 학습량이 매우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의 비중을 사회복지사에 더 많이 두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았고 자격증 취득에 집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리포트 작성해서 학점을 거의 A+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졸업을 할 때까지 평균 97점으로 장학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지는 10월에 있어서 2주 정도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차 접수를 했었고 교재 구입을 패키지 상품으로 구매를 해서 원래 합격을 못하면 내년에 하여도 된다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졌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경에 동차 합격은 약간의 무리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학습 계획을 수정하여 1차 과목에 집중을 하였고 어중간하게 공부를 하다가는 다 불합격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올해 동차 합격을 못하면 1차만이라도 합격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학습량도 줄이고 2차 과목은 다음에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예상한 것처럼 1차는 합격하였고 2차는
전체 과목 중에서 한 문제만 더 맞추었으면 동시 합격인데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고 그런 일이 나에게도 발생한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실 1차 과목에 학습 시간을 거의 집중을 하였고 2차 과목은 시간이 날 때 핵심 요점 정리만 보는 정도였는데 아쉬움도 있었지만 결과에 만족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 전 과목에서 과락은 없었고 전 과목이 60점대에 근접했었습니다. 그리고 효자 과목이라는 중개사법을 너무 만만하게 보아서 첫 해에 겨우 60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2차 시험을 치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하였고 부족한 것들은 책을 통해서 보충을 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전망도 밝지가 않았고 자격증이 나에게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나에게 꼭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갑자기 한 문제 차이로 탈락한 것이 조금 아쉽고 포기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핵심 요약부터 다시 인터넷 강의를 2배속으로 반복해서 수강하였고 그 결과 올해는 재수가 좋아서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과목도 많고 학습량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공부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한 생각입니다. 과목마다 난이도가 높은 내용은 과감하게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점수의 기준도 과목마다 80점이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과목당 40문제 중에서 24문제만 맞추면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고는 하지만 조금 열심히 하면은 반타작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문제 중에서도 찍어도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편하게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국가자격시험은 모든 자격시험의 기준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60% 이상 그리고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20% 정도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20% 정도를 출제를 하도록 출제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거의가 그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격시험은 핵심 요약집 공부와 기출문제만 7년치 정도를 회독을 거쳐서 숙지를 하면 무난하게 합격을 합니다. 나라에서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종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가능하면 많이 합격을 시켜서 누구나 직업의 자유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그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시험은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 시험입니다.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사기에 가담을 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가격 담합에 공모를 하는 등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래에는 전세 사기 대란에 공인중개사들이 공모를 한 사건들이 다소 적발이 되면서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했었고 그 대상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어렵게 해서 공인중개사의 문턱을 높이고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기존에 공인중개사들이 너무 많아서 수입에 보장이 되지 않으니 매년 합격자의 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치면서 시험 문제가 매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풀이는 필수적인 학습이지만 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정도의 학습이지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어본다고 해서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과 시험을 잘 치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잘 치르고 합격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시험형, 문제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형 공부를 하여야 하고 시험형 사고를 해야만 합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 공부는 힘들게 하여야만이 내 것이 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강의 시간에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때는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그 과목에 그 강의를 잘해주는 선생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눈으로 보면서 귀로는 듣고 손으로는 쓰면서 입으로는 중얼거려야 합니다.
그리고 12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가 메모를 해둔 것을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고 피드백을 줘야만 내 것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보고 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을 전부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누구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두뇌에 있는 기억의 방에는 자주 사용한 것들을 가까운 곳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생각이 날 때마다 빠르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 학습법이 월등하게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나 공부를 할 때에도 제일 먼저 목차, 책에도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는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야 하고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거의 시간과의 싸움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0문제를 100분 내에 다 풀고 정답을 답안지에 마킹까지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 10분 남았다는 감독관의 타임에 8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제를 봐도 집중이 되질 않았고 멘탈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합격용 시험 문제 중에서 미루어두었던 계산 문제는 전부 정답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8문제 중에서 3문제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남은 문제 중에서 뒤에서부터 문제와 정답의 보기 예문이 짧은 것을 먼저 골라서 정답을 쓰고 나니 감독관이 5분 남았다고 알릴 때 6문제가 남아있어서 이것들을 전부 찍었습니다. 그 결과 6문제 중에서 2문제를 맞추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를 풀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그 시간에 다른 문제를 푸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계산 문제가 2차 시험에서도 공법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 중개사법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 세법에서도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전부 찍는 것이 전략입니다. 계산 문제를 풀 정도의 여유와 시간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아무 걱정 없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부의 방법과 과목별 강사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사항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함께 좋은 의견들의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가입을 하시면 핵심 요약 정리 파일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 쓰레기 정치꾼, 빨갱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